네, 안녕하십니까. 깡세 인사이드 강지훈영입니다. 오늘 시장, 오늘도 약세 하락 나오는 것 같은데, 나온 것 같은데가 나오고 있죠. 미증시에서 이제 연준 의사로, 사실 이 부분은 뭐 색다르게 뭐 달리 해석하고 자시고 할 건 없고, 이제 하나만 딱 알고 가면 되는 건데, 연준 의사록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가 빨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죠. 빨리 쓸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동성 자체에 대한 해소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얘기입니다. 앞전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는데 미국에서 이 양적완화를 함으로써 이 유동성이 국내에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어디로 갔었냐면은 미국 자체적인 성장주를 중심으로 들어왔고 거기다가 가상 자산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유동성의 해소가 빨라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가상 자산 쪽에서의 자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부분과 성장주를 중심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지수가 3%의 하락이란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인 거고 오늘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국내 증시가 거래소는 소폭의 약세를 보인다 하는데 어제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강세를 띠는 것과 그리고 약세를 띠는 것이 확연하게 나눠진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코스닥의 하락이 좀 더 강하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코스닥은 대부분이 성장주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 거고요. 선물도 소폭의 약세, 거의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인다 정도 되는데 이제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는 조금 완화가 되었죠.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좀 완화되니까 어차피 금융 투자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이다. 이 부분이 동일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를 한다가 된 거죠. 그리고 기관에서는 거래소가 소폭 매도로 바뀌게 됐는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금융 투자는 어차피 나갈 수 있는 물량은 베이시스가 더 크게 악화되면은 나온다 하더라도 한 6, 7천억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연계금과 투신이 거래소에서 매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매수하는 게 뭐냐라고 딱 보게 되면은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산업재를 중심으로 매수를 한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인데 시장에서 그동안 외국인이 없었고 연계금이라는 기관에서의 딱 터줏대감 역할을 한 쪽이 없는 상태에서 기관과 개인들이 성장주들에 대한 너무나 과도한 평가를 만들어 뒀다가 한쪽으로 쏠림이 된 거고 이제는 그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동성이 빠르게 해소된다는 부분이 성장주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가치주, 실적이 좋은 쪽 이쪽을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는 딱 어떻게 나온 거냐면 조선과 건설 기계를 중심한 산업재와 자동차, 철강 그리고 음식료라든지 의료 쪽 같은 실적 저평가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게임, 제약 이런 쪽이 성장주 그리고 방어주도 사실 지금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통신이라든지 유틸리티 같은 쪽도 같이 약세되면서 서로 엇갈린 흐름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심이 뭐냐면은 IT가 중심입니다. IT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면 IT가 강보합 이상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는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받쳐진다가 되는 거고 이쪽에서 약세를 띈다 했을 때는 지수가 조금 더 추가로 내려올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오늘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환율도 이제 제가 계속해서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얘기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오늘 배워 산다를 하면서 하나씩 더 알려드리겠지만 환율 자체도 지금 국내 증시는 이제 저는 이제 국내 증시 자체가 메인 게임으로 이제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인데 전체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어차피 지수 자체가 현재 박스권에서 움직인다면 달러도 마찬가지로 직전에 박스권 상단이 1200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인다는 거고 달러의 강세란 부분이 새롭게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달러의 강세는 어제 미증시가 급락한다 해서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어차피 이 부분은 올해 금리 인상 세차한다는 부분은 선반이 되었다는 부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에서 사실 계속해서 이제 올해 시장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약간의 이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업종이라든지 섹터가 지금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시장에서 약간 오해한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한 이후에 테이퍼링을 할 때와 이번에 테이퍼링 할 때는 사실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예전에는 테이퍼링을 할 때 계속해서 테이퍼링 기간 자체가 거의 1년에 걸쳐서 차근차근히 테이퍼링을 했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는 데까지도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유동성 공급하는 걸 축소하는 것이지 유동성 해소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유동성 해소를 테이퍼링 자체를 굉장히 조기에 종료하고 바로 테이퍼링 종료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유동성 자체를 앞전에는 1년이나 시간을 걸쳐서 차근차근히 한다가 되기 때문에 성장주가 유동성이나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차이가 지금 현재 업종별 종목별 차이가 또 확대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움직인다는 게 결국 계속해서 같은 쪽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선물이 현재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하고 환율하고 좀 더 체크를 해보면은, 선물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아침에 낮게 출발해서 왔다 갔다 한다. 이제 아침에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드리긴 했지만, 선물이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실제로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렸던 이 중심 가격대, 고가 라인대가 399 정도가 되고, 하단 자리가 380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중간 가격이 이제 389포인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대를 어저께 맞춰준 거는 좋았던 케이스였고, 시장에서 변동이 앞전에 컸을 때 그때의 위아래 상단 자리가 확장시킬 때의 중간 가격이 386포인트 전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침에 낮게 출발해서 외인들이 선물 매수를 하면서 받쳐진 자리대 이 가격인 거고, 그리고 저항을 인식했던 자리대가 현재 389자리가 된 거죠. 지금 결국은 뭐냐면은, 여전 시장은 박스권에서의 흐름이란 얘기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떨어지느냐 아니냐는 어차피 성장주들도 단기적인 급락이 많이 떨어지면은 이제 하락이 제한된다 구조로 가는 거고, 그리고 가치주 쪽에서 강세 띄는 부분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 자체가 거의 안 나오는 상태에서 반도체가 중심을 잡아준다고 가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는 박스권 그림이 똑같다는 거죠. 그 시장에서 박스권 그림을 보인 이후에 결국은 나중에 어느 자리대에서 윗자리를 넘어가는 시점이 나올 거냐, 결국 이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어차피 빠질 자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관점도 계속해서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강하게 시장에서 윗자리로 가면 모르겠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느 정도 고가를 나오고 달러 강세 자체는 현재 나오지 않는 구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앞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거냐라는 부분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횟수가 3회가 아닌 4회가 나온다,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는 그런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락이 세고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 대비해서 여전히 약한가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사실 왜곡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왜곡이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이제 국내 증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갈 수 있을 만큼의 밸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너무나 극과 극으로 많이 나눠져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화를 하는 과정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나타날 거냐 아니면 먼저 만들고 가느냐, 그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5장 볼 때도 금융투자에서 추가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은 5천원 내외밖에 이제는 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외인들이 현재 매도한다가 되는 거는 여전히 매도와 매수는 나눠져 있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선물 지수가 386에서 389포인트 이 라인대가 전체적인 구조에서의 중간 마디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390에서 392.5에 대한 구간을 회복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다가 되는 거고, 이거를 회복해 준다면 이제 위쪽에 대한 무게가 점점 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시장 자체가 지수는 하락이 제한된 상태에서 차별화가 결국 기대 성장주냐 아니면 실적 가치주냐, 여기서 차별화가 되는 건데, 이제 서서히 흐름이 실적 가치주로 무게가 실린다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의 방향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가 강세를 띠냐 안 띠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가 강세를 유지해 주느냐 아니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부분은 오늘 이제 배워 산다에서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작년 하반기에 너무나 솔리마가 좀 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국내 증시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거냐, 이 부분에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앞전에 지난 2000년도와 2020년도와 2021년도 여기서 이제 추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여태까지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게 좀 약간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성향 자체가 바뀌고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재원 운용역의 시각으로 오늘 시작을 좀 풀어봤습니다. 6시에 오늘 방송되는 배워야 산다 예고까지 같이 해주셨어요. 2022년 메인 게임 스타트, 오늘 배워야 산다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시장을 끌고 갈 메인주에 대한 투자 모토를 만드시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강의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네,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배워야 산다에서 강재원 운용역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좀 낙폭이 깊습니다. 코스닥 위주로 해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매도 물량 같이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소는 그래도 반도체 투톱이 버텨주게 되면서 제한적인 낙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많이 힘듭니다.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 옷장 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